한국에 오기 전부터 워라밸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개념이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익숙했고 주말에 쉰다 하더라도 진정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라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퇴근 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거나 주말에 여행을 다닌다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은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안고 출장차 서울에 오게 된 저는 일정을 마치고 여유가 생기자 한국에서 진짜 워라밸을 체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출장을 가면 호텔에서 쉬거나 메일을 정리하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색다른 여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해 퇴근 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니 친구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가거나 요가 수업에 참석하며 운동을 즐기고 때로는 친구와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말이 되면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활력 넘치는 이들의 일상은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퇴근 후에 이런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걸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친구가 퇴근 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퇴근 후에는 대부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퇴근 후에 늘 다니는 헬스장이 있다며 이번에는 같이 가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워라밸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몸소 느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와 함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한적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헬스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복을 입고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달리거나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는 등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저도 함께 힘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시간을 대부분 집에서 보내거나 간단히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한국처럼 저녁 시간을 운동으로 채우는 문화는 처음 경험해보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퇴근 후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이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운동을 마친 후 친구는 인근의 분위기 좋은 카페로 가서 간단히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의 카페 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노트북을 펴고 집중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이곳에서 그날의 업무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간단히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문득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도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단순히 쉬기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시간이랄까요? 그들의 여유롭고도 활기찬 모습을 보니 워라밸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닌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처럼 보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와 거리로 나오니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도시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보통 가까운 카페에 들러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이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도 돌아보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거든이라며 친구가 웃었습니다. 나도 이 여유로운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고 싶어 가까운 카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서는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 옆 테이블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곳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도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는 아직 밤이 길다며 근처에 새로운 스튜디오가 생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자기나 캔들, 천연 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취미 체험 공간이라며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조금 피곤했지만 이런 독특한 여가 문화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흔쾌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조용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도구를 사용해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선택한 체험은 도자기 만들기. 조그마한 손바닥 크기의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보자인 나에게는 조금 생소했지만 스튜디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어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면서 점점 작은 화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잊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활동을 즐기는 이유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쁨,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성취감이 이런 활동의 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의 화분은 꽤 잘 만들어진 반면 내 작품은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이런 순간들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날이라며 나를 초대했습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야외 활동이나 취미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며 직장인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산으로 가볍게 등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등산이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친구들은 손쉽게 준비한 가벼운 등산 장비와 간식들을 꺼내주었습니다. 한껏 들뜬 모습으로 준비를 마친 후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기분 좋게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니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해 잠시 쉬면서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등산 중간에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니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층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여유로운 시간을 주말마다 찾는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여가를 찾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산 후 친구는 저녁 시간에 맞춰 한국의 전통 찜질방을 체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에도 온천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되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편안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간식을 사서 친구와 함께 쉬어가며 땀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온도와 테마의 방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저온 찜질방부터 높은 온도에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있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처음 방문이라면 옥돌방과 소금방을 추천한다며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옥돌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금방에서는 소금 벽에서 나오는 은은한 열기를 느끼며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찜질을 마친 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간단한 간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찜질방 내 카페에서 판매하는 식혜와 구운 달걀은 한국의 찜질방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라고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 식혜 한 모금에 달걀을 깨서 먹어보니 몸이 한결 개운해지고 나른했던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친구는 찜질방이야말로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라며 주중에도 가벼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니 한국 사람들의 여가 문화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닌 생활 속 활력과 여유를 찾는 특별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나와 입구 쪽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을 때 친구는 이제 집에 갈까? 하고 묻더니 이내 갑자기 아니, 우리 길거리 야식을 즐겨보는 건 어때? 라고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곧장 귀가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친구는 또 다른 여가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늦은 밤 공기가 서늘하니 오히려 산책 삼아 나가볼 기분이 든다는 친구의 제안에 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친구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맛있는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어라고 소개해 주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거리에서 판매하는 군밤, 붕어빵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들은 한국만의 또 다른 재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호떡을 한 손에 들고 거리를 걸으며 간식을 즐겼습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나와 먹는 이 따뜻한 길거리 간식이 어찌나 맛있던지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가 전부 잊혀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색다르고도 활기찬 여가 문화를 가득 체험한 날이 끝나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여가를 소중하게 여기며 즐기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한국의 여가 문화를 체험한 이야기를 하며 친구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내일은 전통시장에 가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한국의 전통시장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통시장이 있지만 현대화된 마트나 백화점과는 다른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 전통시장도 왠지 다른 느낌일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전통시장은 활기차게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옷, 주방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리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어 마치 축제 현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한국식 떡과 군밤 같은 간식을 사 먹고 있던 중 한 상인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떡을 권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한마디가 무척 정감 넘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다 보니 어느새 한국의 전통시장 특유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유명한 해물전 가게가 있다며 데려갔고 그곳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해물전을 주문했더니 김치와 무생채 같은 반찬이 자동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본 반찬이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 작은 것들이 특별한 환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옆자리에서 한국인들이 손짓하며 맛있는 음식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국의 소탈함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이 드문지라 이곳의 분위기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해물전을 먹다 보면 특유의 고소하고 짭짤한 향이 진해 입안이 조금 텁텁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자 주인분이 미소를 지으며 후식으로 식혜드릴게요 하고 무료로 식혜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후식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이 감사하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워 정말 괜찮냐고 여쭈었더니 주인분은 저희 시장에 오셔서 감사하죠라고 웃으면서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받는 기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전통시장을 나서며 한국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전통시장에서 받은 환대가 인상 깊어서일까요? 친구와 함께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도 내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풀며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을 걸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 대부분은 시장 안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손님에게도 그 같은 편안함을 주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 한국 여가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도심 속 궁궐 투어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궁궐들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과거의 여유와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심에 궁궐이 있다니 싶었지만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을 거닐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궁궐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궁궐에 깃든 옛 이야기와 아름다운 한국식 정원을 구경하는 시간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던 중 궁궐 안에서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는데 친구가 이곳에서는 전통 한복을 대여해 입고 궁궐을 둘러보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한복 대여점으로 나를 안내하며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보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남기고 싶은 마음의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화사한 색깔과 우아한 디자인의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으며 사진을 찍으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궁 투어를 마친 후 친구는 저녁에는 전통 찻집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차와 다과를 즐기는 곳으로 한국 사람들은 도심 속에서도 이런 조용한 찻집에 가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향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전통차가 메뉴판에 있었고 나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한국식 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찻잔에 담긴 노란빛의 유자차는 은은한 향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친구와 천천히 차를 음미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안쪽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전통음악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이곳에서는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이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유를 즐긴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이 끝난 후 다시 거리로 나서니 저녁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조금씩 마무리되어 간다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처럼 활기차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여가 문화를 또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친구는 특별히 나를 위해 한강을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강은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하니 넓게 펼쳐진 물결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사서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펼쳤고 우리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한다는 것처럼 한강 야경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한강변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고 강 너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둘러싸여 여유를 느끼면서도 도시의 활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동안 친구와 함께한 여정들을 되돌아보니 이곳에서의 여가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활력을 얻고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하고 특별한 시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